한국인들이요? 그들은 외계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가는 여성. 미국 CNN의 다큐멘터리 PD 올리비아 존스는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특집 방송 더 코리언 코드를 기획한 장본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CNN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 올리비아 존스는 전 세계를 뒤흔든 화제의 다큐멘터리 더 코리언 코드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실제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다큐멘터리 부서 소속 PD 올리비아 존스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K-팝 열풍,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주목했어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본질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화 콘텐츠 소비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한국인가? 왜 전 세계가 한국에 이렇게 빠져드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심지어 DMZ 근처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한국인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저는 믿기 힘든 사실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속도였습니다. 공항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지하철의 정확한 도착 시간, 가게 점원들의 응대, 도시 곳곳에 흐르는 긴장감 없는 긴장감 같은 분위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런 빠름 속에서도 모두가 너무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속도가 단순히 도시의 특징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업무 방식에서도, 심지어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한국인들은 마치 전투에 임하듯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집중력, 그리고 단체를 위한 희생을 서슴지 않는 모습까지 도저히 하나의 설명으로 정해 내릴 수 없는 특이한 민족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이걸 한국인 미스터리 코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늦게 시작한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한국인들은 마치 레벨 1부터 시작해도 일주일 만에 레벨 99가 되어버리는 RPG 게임의 주인공들 같았어요. 특히 한 사례가 인상 깊었는데요. 서울에서 만난 60대 할머니가 있었어요. 은퇴 후 늦깎이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지역 전시회에 참가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화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배우는데 늦은 때란 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죠. 이 말이 한국인을 설명하는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끈기, 근성, 미친 노력, 집단 단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민족.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한국인은 이런가? 그래서 역사학자,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 그리고 수십 명의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단결력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집단 정신은 수백 년에 걸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외세의 침략, 분단, 전쟁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혼자서는 안 되었어요. 같이 살아야 했고 같이 나아가야 했죠. 그리고 바로 이 단결력이 지금의 BTS, 반도체, K방역, AI 혁신 같은 한국의 모든 성과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CNN에서 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을 때 주변 동료들은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자마자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7개국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CNN 유튜브 공식 계정 영상은 하루 만에 1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외심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다큐가 아니라 하나의 인류학적 발견이다. 왜 이제야 이 민족을 알게 된 걸까? 한국인의 정신력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한국인가? CNN 사내 회의실에서 제가 던진 질문은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었어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모두 대단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콘텐츠일 뿐.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순간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선배 프로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그거 네가 직접 해보는 건 어때? CNN 스타일로. 진짜 그 외를 찾아오는 거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마치 여정의 포문이 열린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한 국제 다큐멘터리 공모전에서 아시아의 시민의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안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다. 직감이 왔어요. 한국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저는 CNN의 공식 PD로서 한국 취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고 이 아이디어는 곧 채택됐습니다. 출발 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짜 탐사가 될 거야.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피곤한 몸으로 입국 수속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 속도가 말이 안 되게 빨랐어요. 지문 찍고 얼굴 인식하고 질문도 거의 없이 바로 통과. 그리고 짐을 찾으러 내려갔는데 이미 제 짐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이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공항버스를 탔을 때 좌석은 넓고 깨끗했고 기사님은 정장을 입고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첫 메모를 남깁니다. 이 나라는 기본 서비스조차 격조가 있다. 도착 3일차 저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에서 30대 직원들로 구성된 신생 기업이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의 집중력과 근무 태도 그리고 사무실의 질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무리를 지어가 아니라 조용히 각자 식사를 하러 나가고 업무 중엔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고 회의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시작됐어요.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부담스럽진 않나요? 한 직원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믿거든요. 미국에서 10년 넘게 제작팀을 이끌어온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를 자발적으로 찾고 그것에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들. 정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함께 만난 통역사 친구와 함께 한정식 집을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 위에 계속 쏟아지는 반찬들. 그리고 그 모두가 무료.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네, 한국에선 기본이에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하나하나 다 추가 요금이 붙었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손님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최대한 대접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음식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 그리고 매장 청결도는 호텔 수준. 이날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족이다. 취재 중 저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입시, 공부, 경쟁 이런 건 뉴스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수준이 달랐어요. 하루는 서울 강남의 한 독서실을 방문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공부하면 피곤하지 않나요? 그녀는 말합니다. 피곤하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한다는 말 들으면 자랑스러워요. 이 장면은 제 마음 깊숙이 각인됐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이루려는 한국인의 DNA. 이건 진짜 미국에는 없는 문화예요.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을 누구도 앉지 않고 버스 정류장엔 사람들이 줄을 서며 밤 11시에 혼자 걷는 여성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 이건 단순히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도시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설계된 것 같았고 그 안의 사람들도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서로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 콘텐츠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근면한 국민성을 가진 것도 아니죠. 한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시스템인 나라입니다. 누구 하나 게으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움직이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폐허 속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 문화,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CNN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나라는 단순한 이슈성 콘텐츠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특집 다큐멘터리로 다뤄야 합니다. 서울 곳곳을 누비며 한국 사회의 일상과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숨쉬는 국민의 집단적 움직임을 취재하던 저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게 됐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농촌 개발 운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인터뷰, 그리고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의 증언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실질적 성과로 뿌리내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당시 한국 농촌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도 아래 시작된 이 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로 전국의 마을 주민들을 깨우기 시작했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흙을 파고 길을 닦고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새 지붕을 올리며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심도 반발도 있었죠. 하지만 한 마을이 변화하자 옆 마을이 자극받고 이내 전국 수천 개의 마을이 함께 바꾸는 삶의 물결에 합류했습니다. 나라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을 우리가 바꾼다는 자존심이 생겼지. 한 노인의 증언은 새마을 운동이 정책을 넘어 정신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저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단결력은 전통적으로 교육받거나 강요된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동체 본능에서 출발했다는 것. IMF 때,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의 순간에도 그 새마을 운동에서 본 공동체 기반 자발적 단결력은 놀랍도록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단결의 뿌리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인의 단결력은 위기마다 깨어나는 잠재 능력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국민적 유전자이며 역사 속에서 계승된 실천의 방식이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를 위해 제가 한국에서 직접 조사한 수많은 자료 중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의 대응은 단연코 가장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이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 정부는 금융구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도와주세요 수준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진짜로 자신의 금을 들고 은행 앞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반지, 금팔찌, 돌반지, 심지어 갑오로 내려오던 금부치들까지. 어르신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금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제가 당시 참여했던 한 노인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그분의 대답은 잊히지 않아요. 나라가 어려운데 내가 가진 금덩어리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은 CNN 팀 전원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믿음 하나. 이건 제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국민성과 단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시 20년이 걸릴 거라 예상된 외환 상환은 단 3년 8개월 만에 조기 상환되었어요. 국제사회는 놀랐고 외국 투자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다음으로 제가 다룬 사건은 2007년 한국 태안에서 벌어진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안이 한순간에 검은 재앙으로 뒤덮였고 수십 년간 지켜온 해양 생태계가 순식간에 파괴되는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벌어진 일이 정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상황이 알려지자 단 며칠 만에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들었어요. 기업도 학교도 시민단체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스스로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기름이 뒤덮인 바다와 해안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노인부는 자신이 만든 손수건을 들고 직장인들은 연차를 내고 기름 묻은 모래를 손으로 퍼나르며 바다를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조차 예상치 못했던 이 시민들의 집단 행동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이 아니라 한국인의 국민성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었죠.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제니퍼 리 교수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환경재해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거대한 시민 주도의 자발적 복구는 처음 봅니다.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민족은 단결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식 자체가 세계적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이야기.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K-방역 성공 사례입니다. 처음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 전 세계는 봉쇄와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했지만 한국은 놀랍도록 빠르고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단순히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나 진단키트 개발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을 가능케 한 국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강제 봉쇄 없이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만으로 초기 확산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소독하고 마트에선 사람들이 서로 마스크를 나눠주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제가 지켜본 서울 시내의 한 장면. 한 초등학생이 지하철에서 마스크가 찢어지자 옆자리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새 마스크를 꺼내 조용히 건넸습니다. 여기 이거 쓰렴. 이 짧은 순간 하나가 CNN 뉴스룸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었고 공동체를 지키는 존엄한 행동이었어요. IMF 금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 유출 대응, 코로나19 K방역. 이 모든 사건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한국인의 미스터리한 집단 능력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단결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민 모두가 자신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힘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 움직이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국가의 아픔을 개인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버텨낸 이유이자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시민성입니다. CNN은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하면서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MIT 등 세계적 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제임스 리 교수 옥스퍼드 한국학. 한국인의 단결력은 수백 년간 외세의 침입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생존 전략이자 DNA입니다. 마이클 존슨 교수 하버드 사회학.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국민적 적응력. 그것이 단결력으로 발전된 사례가 한국입니다. 리처드 스미스 교수 MIT 미래사회연구소. 한국은 전통적 공동체 문화와 현대의 시스템이 조화된 가장 하이브리드한 집단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왜 한국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이유 없이 찬사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더 코리언 코드는 단순한 국가 소개 방송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새로운 인간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국인의 이 놀라운 국민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던 날 서울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청명했습니다.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눈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진심과 민족의 에너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린 매일 싸우기도 하지만 누가 한국을 무시하면 바로 하나가 돼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느 30대 직장인이 했던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건 공동체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떠안은 채 저는 촬영의 마지막 컷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리며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CNN 본사에서 이 프로젝트의 샘플 영상과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뉴스룸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야기는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강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처음 알게 된 한국은 단순히 BTS, K-드라마 한식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함께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국민성,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단 지성.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인류에 대한 메시지 같군요.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큰 보람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더 코리언 코드가 방영된 그날 밤 실시간 검색어에는 코리언 유너티, K-볼런티리점, 금모으기, K-방역 같은 단어들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급상승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댓글이 달렸고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인의 단결력과 국민성에 대해 추가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CNN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런 반응들이 도착했죠.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못하지? 이건 꼭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한국, 당신들은 진짜 대단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법을 선택한 나라였다. 무수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가는 길.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부심을 만들어낸 민족. 이건 전 세계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고된 삶, 치열한 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문제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강했어요. 우린 위기 때마다 뭉쳤고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어느 자영업자의 말. 그렇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의 위기에도 또 다른 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더 코리언 코드 한국인의 미스터리한 국민성.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처음 기획할 때 동료들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압니다. 이 제목은 단지 미스터리를 풀자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정신 코드를 이해하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한 것만으로도 기자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염병, 전쟁, 정보 과잉, 신뢰의 붕괴. 지금 세계는 방향을 잃은 듯 보입니다. 그런 시대에 빠른 속도와 높은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가장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지닌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디지털 최첨단과 공동체 전통이 공존하는 유일한 모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제 마음엔 이 민족의 따뜻한 숨결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한국인은 외계인 같다고 말했었죠. 이젠 그 말 대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한국인은 위기의 순간에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존재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의 단결력과 공동체 정신이 단순한 문화가 아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한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를 선택한 한국인의 모습은 현대 사회가 잊고 있던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